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간식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간식은요, 정의를 해보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식이 정말 막 밥보다 더 양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식이라는 의미를 주려면은, 간식의 의미가 있으려면 밥도 웬만큼 식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간식의 의미가 있는 거지, 끼니를 걸렀는데 간식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간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밥을 제대로 먹는다는 의미가 있고 간식은 가볍게 먹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충족이 돼야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의 기능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양소를 보충을 해줘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2끼 내지 3끼 먹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거를 간식이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국의 60세 이상의 분들이 간식을 먹는 분이랑 안 먹는 분이랑 영양 섭취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간식을 드시는 분이 간식을 안 드시는 분보다 훨씬 영양 상태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역할이 식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항상 식욕을 조절한다고 얘기할 때는 막 먹고 싶은 거를 막 억누르고 참아가지고 살을 안 찌게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반대로 먹기 싫고 식욕 떨어지는 거를 좀 먹게 해주는 그 기능까지도 식욕 조절에 들어있어서 영양소를 보충을 하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간식을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이제부터 간식으로 뭘 드시면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항상 나오는 유제품입니다. 얘는 혈압에도 좋다고 나오고 당뇨에도 좋다고 나오고 대부분의 모든 질환에 있어서 질환의 예방을 도움이 된다, 또는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나오는 게 바로 유제품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를 간식이 보충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뭐냐 하면 칼슘이랑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유제품에는 아시는 것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유제품에는 유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겠는데, 옛날에 3.4라는 우유가 있었어요. 유지방이랑 유단백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위 안에서 되게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고, 특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서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들은 대부분 우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식사를 굉장히 허겁지겁 먹게 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녁이 약간 늦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퇴근하면서 그 밑에 뭐 편의점 많잖아요. 그래서 우유 한 1,000원, 9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아예 한 팩을 먹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깨가 나가지고 집에 이렇게 스킨밀크라 그래가지고 탈지 우유 오래 보관되는 거를 한 통을 산 다음에 몇 개 정도를 병원에 갖다 놓고 배가 고플 때 그거를 한 팩씩 까먹으면은 배가 되게 부르면서 그 다음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런 팁은 제가 환자분한테도, 나를 너무 배가 고프게 하면은 폭식을 하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음료 같은 걸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단백질 간식을 매일 하려 보면은 이 안에 제가 지방도 많기 때문에 드실 때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계속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사다가 하루 어쩌다가 마트에 가니까 저지방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유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더니 저희 둘째가 와서 저한테, 엄마 이번 우유가 되게 비싼 건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번 우유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지방 우유가 처음에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을 드시면 맛이 없습니다. 되게 맹맹해요. 근데 이제 습관을 들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속 드시는 습관을 한다면, 평생 가져갈 습관이라면 이제 지방 함량이 적은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우유 제조 회사에서 뭐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속편한 우유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배가 아프게 하는 유당 성분을 분해를 해서 우유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보다는 요거트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우유의 단백을 한번
분해를 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떤 요구르트 제품은 유산균 제제보다 더 유산균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구르트를 이제 어떤 걸 사셔야 되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맛 없는 거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요구르트를 발효시키면 실제로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보신 분 드시면은 무지무지 어때요? 시고 맛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사서 드시는 요구르트는 굉장히 맛있죠. 그 이유는 그 신맛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 당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 때문에 이 요구르트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가 가려질 수가 있어서 당분이 적은 요구르트를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요구르트에 있는 상품 표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보면은 보통 한 통에 칼로리가 지금 100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이 14g 들어있고 당분이 12g이에요. 보통 1회 먹는 분량이 100cc 정도 되니까 종이컵에 있는 믹스커피보다 조금 더 작은 양이에요. 그게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12g인데 이 당분이 10g 정도 들어있으면 굉장히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있냐면 4g 정도 들어있죠. 근데 요즘에 그릭 요거트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찐득찐득한 요구르트가 나와 있는데 요게 칼슘도 훨씬 많고 단백질도 훨씬 많고 만복감도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드실 때 그릭 요구르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요거는 한 컵에 80g이에요. 칼로리는 128인데 여기 탄수화물이 12g 들어있고 당류도 12g 있으니까 아,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설탕을 넣었거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단백질은 5g 들어있어서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릭 요거트에도요, 무가당, 설탕을 집어넣지 않은 그런 그릭 요거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설탕, 무가당 요구르트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서 봤더니 얘는 같이 한 컵에 80칼로리인데 열량이, 그러니까 칼로리가 65칼로리 뿐이 안 되고 당류가 7.6g이니까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당류가 훨씬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뭐 내가 지금 살이 쪄야 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골라서 드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배도 별로 안 나왔고 내가 당도 괜찮고 내가 중성지방도 괜찮다 그러면 아무 요구르트나 맛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배도 약간 나왔고 당도 좀 관리해야 되고 중성지방도 높다고 한다면 설탕이 비교적 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첨가물이 좀 적은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되니까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서 무설탕 요구르트를 그다음 무가당 요구르트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요구르트 사시면 4개가 하나씩 호상 요구르트, 떠먹 요구르트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이라 그래서 4개 밑에 4개 붙어서 8개 붙어 있는 게 뭐 3,000원 정도 전후하는데 1인용 조만한 게 한 3,000~4,000원 하는 그런 프리미엄 요구르트도 있어요. 뭐 마켓컬리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유기농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사실 여기에는 거의 다른 것들이 안 들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유기농 중에서도 당이 안 들어있는 것들은 한 5g 정도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90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릭 요거트라서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보다 조금 더 많고요. 요것도 조금 맛있게 하기 위한 버전은 당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당류의 함량을 보시고 1인분의 당류의 함량이 10g 정도 이상이면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 맛은 맛있겠지만 내 당을 올리고 나를 살찌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당류 자체가 5g에서 7g 정도면 와, 뭔가 당이 안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게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사실 굉장히 좋고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고기만큼 단백질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20%가 단백질이라서 왜 이게 서양 보면 유명 스타들이 채식하시잖아요. 채식해서 이제 몸매 유지한다 할 때 견과류로 단백질 섭취를 합니다. 단백질을 견과류와 보통 콩류 같은 걸로 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얘기 많이 들어있는데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에 불엄을 먹으면서 부스럼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옛날에 먹을 게 굉장히 없었을 때 얼굴에 아이들이 이렇게 입 옆에 부스럼 이렇게 하얗게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아마 나도 어렸을 때 부스럼 있었는데 하셨을 거예요. 물론 알러지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되고요.
이 부스럼이 있는 아이들이 정월 대보름이 끝나고 견과류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부스럼이 없어졌어요. 이 불포화지방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데, 불포화지방산이 계속 안 들어오는 식사를 별로 옛날에 뭐 기름 먹을 일이 없었잖아요.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포지방산이 부족하니까 상처가 나도 잘 치유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부스럼이 있다가 정월대보름 끝나고 나면은 얼굴이 피부가 만들만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럼아 물러가라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섬유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너트류의 반 정도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짜갖고 기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어마무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 적정량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견과류 중독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국집에 가면은 이 땅콩에다가 기름에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이나 설탕 살짝 뿌려 넣는 그 중국집 땅콩 아시죠?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정말 끝없이 먹는데, 문제는 그렇게 먹다 보면은요, 이게 또 술을 부릅니다. 그 정도 먹다 보면은 달달하고 그다음 짭조름하고 기름이 반들반들 있는 땅콩을 먹으면 그다음 맥주 생각이 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실 때 당분이 첨가돼 있거나 기름에 발라져 있거나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견과류를 먹으면 또 다른 음식, 특히 술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부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양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름 발라져 있고 설탕 발라져 있고 소금 발라져 있는 땅콩은 다른 음식을 부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냥 구운 땅콩이나 구운 견과류를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얘네들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산패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여름에 이제 큰 통 땅콩 사와가지고요, 냉장고에서 안 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 올려놓고 접시에 놓고 왔다 갔다 먹으면 좀 있으면 쩐내 나잖아요. 그 있는 그 좋은 기름이 상온에서 불어나기 때문에 쩐내가 나는 거는 기름이 산패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 역시 독성 물질이고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견과류는 항상 조금씩 사셔서 드시고요. 만약에 많이 사셨다 그러면은 당장 먹지 않을 거는 조그맣게 소분하셔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을 만큼 꺼내서 드셔야지. 또 이런 거 여름같이 지금 습기가 많을 때는요, 이 안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간암 일으키는 성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견과류를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양인데요. 지금 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양을 가늠을 하려면 한 번에 드시는 양이 여러분이 한 움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이 아니라 살짝 잡았을 때 이 한 움큼이 보통 한 100에서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릴 간식으로 좋은 건 과일인데요. 특히 채소류 잘 안 드시는 분들, 아버님들이나 남편분들 그러시죠. 이런 분들은 과일이 좋은 간식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 분들도 과일이 굉장히 좋은 간식인데, 제가 과일은 개 단위로 먹는 게 아니라 쪽 단위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과 3쪽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살 빼야 드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그래서 사과도 좋은 간식이고요. 혹시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은 간식으로 그렇게 캔에 들어있는 영양 음료를 아침 점심 사이에 반 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반 캔 정도 해서 하루에 한두 캔 정도 드시는 것도 좋은 간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이죠. 언제 먹느냐인데, 가장 안 좋은 거, 아침 굶고 점심 대충 먹고 저녁 늦게 잔뜩 먹으면 내가 하루 종일 낮 동안 굶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도 배가 안 찹니다. 허기진 느낌이 남아있어도 그 다음에 뭘 먹게 되는데, 이때 치킨이랑 맥주랑 먹고 곧장 잠자리에 드는 거 가장 나쁜 패턴이죠. 수면도 방해를 하고 먹은 게 다 살로 가고 지금 얘기하는 좋은 간식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아침, 점심, 저녁 1대1대1의 비율을 먹고, 간식을 아점 사이에 한번 먹거나 점저 사이에 한번 먹어도 되고, 또는 아점 사이에 조금, 점저 사이에 조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점저 사이에 조금 먹고 저녁에 조금 먹어도 되지만, 가장 나쁜 거, 간식을 저녁 식사 후에서 한두 시간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직전에 먹어서, 어떤 분은 먹으면서 잘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이게 또 소화도 안 되고 다음날 붓게 만들고, 그 다음날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먹게 만들고 아침 입맛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로 가고 그대로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가능한 한 저녁 먹고 한두 시간 안까지, 요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